안녕하세요. 연애의 자격 가람쌤이에요. 헤어지고 나서 너무나도 단호한 그 사람 때문에 재회는 영영 포기해야 되는지 좌절하고 계실 수도 있죠. 하지만 이대로 손 놓고 싶지도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단호한 사람이 먼저 연락하게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재회는 연애고 연애는 유혹이다. 한마디로 재회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유혹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하는 액션이 없이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유혹이 될까요? 물론 상대방이 감정적으로만 섣불리 헤어지자고 한 경우에 그때는 먼저 연락이 올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상황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걱정이 많으신 거고요.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다시 흔들고 유혹을 해야 돼요. 그럼 유혹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무엇일까요? 맞아요. 바로 매력이에요. 내가 매력이 없나? 하면서 자존감 깎지 마시고요. 내가 매력이 아예 없었으면 애초에 연애를 아예 시작도 못 하잖아요? 하지만 보통 헤어지고 나서 매력이 낮아지는 행동들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헤어지고 자책하고 아쉬워하고 상대방한테 미안해하면서 자처해서 의뢰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매력적으로 보여지지가 않아요. 매력적인 사람,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나요? 당당하고 매사에 자신감 있고 그렇잖아요? 입장 바꿔서 우울하고 쭈글거리는 사람과 연애를 하고 싶어지나요? 솔직히 연락도 하기 싫어지잖아요. 이 부분이 키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단호한 사람이 연락하게 만드는 첫 번째 방법, 감정 건들기. 연락을 한다는 건 감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친구한테 아무 생각 없이 유튜브 공유하고 낄낄거리는 그런 행동들도 이 사람과 대화하는 게 재밌다 라는 감정이잖아요? 하지만 헤어진 상대방이 나한테 무슨 연락을 하겠어요. 우린 이미 헤어졌는데 즐거운 걸 공유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한테 어떤 감정을 갖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당연히 상대방이 나를 궁금해해야겠죠. 그럼 당장 여러분들 프사를 한번 보세요. 상대방이 나를 궁금하게 만드는 사진인가요? 이럴 때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는 어떨 때 타인에 대해서 궁금해지나요? 프사를 딱 봤을 때 이 사람 뭔가 변한 것 같은데? 얘 요즘 좀 잘 나가나? 여긴 또 누구랑 간 거지? 이런 생각이 들 때 궁금해지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프사를 잘 세팅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프사 세팅을 하면서도 나에 대한 소유욕이 다시 생기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만들었을 때 상대방한테서 먼저 연락이 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단호한 사람이 먼저 연락 오게 만드는 두 번째 방법, 상대방이 가진 예측을 깨기. 누구나 헤어지기 전에 이런저런 상황을 생각해보죠. 그리고 이별 통보를 하고 난 뒤에 돌아올 말과 행동도 예상을 하고요. 거기서 내가 어떤 말을 할지까지도 준비를 하죠. 왜냐면 난 헤어지고 싶으니까. 헤어지고 싶은데 잡을 것 같다면 당연히 거절할 말까지도 다 생각을 하겠죠. 그렇게 상대방은 생각 정리를 다 한 다음에 헤어지자는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하자마자 예상대로 울면서 설득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그리 감정적인 타격을 받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미 예상한 일이니까요. 그럼 이 상황에서 이별을 뒤집을 만한 카드가 있을까요? 언제나 나보다 한 수 앞을 내다보는 사람을 이길 순 없죠. 그런데 여러분, 호기심이 생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예상할 수 없는 사람이죠. 이별 통보를 받고 나서 내가 내뱉은 말과 행동은 이미 상대가 너무나도 예상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을 때 그때 그 사람이 자꾸 신경 쓰이죠. 그러니까 더 노력하고 투자하게 되고요. 상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심리를 반드시 이용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장 두려운 건 아마 이걸 거예요. 헤어지고 상대가 나를 잊는 거. 상대가 먼저 이별 통보를 했더라도 나를 쉽게 잊지 못하고 폭풍이 오게 만들려면 이 두 가지 방법을 쓰셔야 돼요. 미련이 줄줄 흘러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매달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별을 인정하고 상대가 왜 이별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공감을 해줘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상대랑 다시 연락하는 사이가 되었다면 그때에도 상대가 예상하는 대로 여전히 미련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안 돼요. 왜냐면 그건 궁금한 모습이 아니니까. 이전과는 다르게 너무나도 여유롭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담자분들께 누누이 당부드리는 게 내 삶 잘 살고 나부터가 행복해야 된다. 당당해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야 매력적이고 갖고 싶은 사람이 되니까. 늘 나만 보던 사람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누군가와 데이트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거나 애매모호하고 의미
의미심장한 말로 헷갈리게 만드셔야 돼요. 평소에 자존심이 세고 감정 표출을 많이 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부드럽고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별 통보를 한 상대방은 나에 대한 마음이 매우 부정적이에요. 하지만 재회를 하려면 이 마이너스의 감정을 중립 상태로까지 만드셔야 돼요. 그래도 나아가서 긍정적인 감정으로 바꿔야 하고요. 더 쉽게 알려드리자면 나에게 가진 안 좋은 감정과 기억을 리셋시켜 버리는 거죠. 이별을 말한다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결론에 다다랐다는 뜻이니까요. 감정의 중립화도 마찬가지예요. 부정적인 감정을 갖기까지 해 그 고정관념을 깨버림으로써 마이너스를 0으로 만드는 거니까요. 그동안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힘들어만 하셨다면 이제는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공격을 하면서 상대를 당황하게 만드셔야 돼요. 어떤 부분에서 반응할지 전혀 감이 안 온다 하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상황 자세히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이 응원해 드리니까 꼭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렇게 헤어지고 단호한 사람도 연락 오게 만드는 방법 2가지 쫙 풀어드렸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을까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구독이랑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